네, 발표 진행을 맡은 도원의 김정일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아산신협의 경영기획실장이신 김득수 실장님과 이승원 노무사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김 실장님 멀리 아산에서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는 컨소시엄 컨설팅이라는 특성상 실장님 외에도 그 컨설턴트가 발표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협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협은 일반 회사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협이 어떤 회사이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요새는 CF 보셔가지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신협 같은 경우는 뭐 신협 협동조합법으로 해서 설립된 비영리 금융법인입니다. 보시면 지역에 신협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에 있는 아산 신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뭐 지역 사회 그 금융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신협이 어떤 계기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알아봐도 될까요? 네, 사실 그 신협이라는 조직이 잘 모르시겠지만 협동조합이란 조직입니다.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인사제도라든가 관행이 좀 많이 보수적이거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보기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그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보자 하는 니즈가 좀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컨설팅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참여 기업은 어떻게 선정되었고 아산신용협동조합이 대표 신협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떤 거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컨소시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6개의 신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에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6개 신협이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 수도권, 그리고 우리 아산신협은 충청권, 그리고 전주는 호남권, 그리고 이제 광안신협은 영남권을 각각 대표하고 있는 지역별 대표 신협들이 컨소시엄을 진행한 후에 고용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6개 신협 중에서 공교롭게도 또 2개는 대규모 신협, 또 2개는 중규모, 또 2개는 소규모 신협을 각각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서 지역적 안배와 그리고 이제 사업장 규모가 적절히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저희 아산신협이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나타나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아산신협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이승원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신협은 이제 조금 신협치고는 좀 큰 신협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협이 겪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겪어본 사례들도 있고 지금 헤쳐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대표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보면은 성차별적 간행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법 준수라든가 그 세대 간의 소통 개선 그리고 이제 선도자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아산신협이 대표로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범사례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컨소시엄 컨설팅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컨소시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컨소시엄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일터혁신 컨설팅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행 관리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다만 이제 컨소시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6개의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문화를 개선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굉장히 두텁고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우리 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EOS 진단 이외에도 고용문화 심층 진단, 그리고 기초 고용구조 진단과 차별 진단까지 총 4개의 진단 툴을 활용해서 우리 신협들이 고민하고 있는 공통 이슈 키워드를 옆에서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신협들이 각각 특화돼서 고민하고 있는 특화적인 이슈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함으로써 물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어느 정도 좀 겹치기도 하고 공통분모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키워드를 도출했고 이 키워드는 또 곧바로 제도 개선 설계 방향으로 또 연결이 됐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 신협들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사노무 관리나 대응이 조금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 우리 경영진들이나 인사 담당자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희 옆에 신협에서 근로감독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제도 개선으로 삼았던 게 이제 노동관계법을 어느 정도 적절히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자라는 게 첫 번째 제도 설계 방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조금 워딩이 조금 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성차별이라고 했지만 이걸 약간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방 협동조합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이제 소위 여직원 문화라고 하는 그런 성차별적인 문화가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해소하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였고요. 신협 같은 경우에는 좀 거버넌스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분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잡아오신 이제 소위 고연령 지역 유지분들이 조금 있었고 반대로 이제 신입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노사 간의 소통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주문이 있어서 소통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진단 툴을 다양하게 사용하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단 툴을 여러 개를 해서 어떤 이점을 얻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진단 툴을 EOS 분석 이외에도 여러 개 진단 툴을 동원했던 이유는 조직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직 문화를 6개 기업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진단 툴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6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를 가시화하자라는 목표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목표와의 4가지 진단 툴을 사용하게 됐고요. 진단 툴을 여러 개 사용함으로써 얻었던 장점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 점수가 다 보이실 거예요. 그 우리 신협 컨설팅 진행하면서 6개 회사들이 이 점수를 가지고 약간 경쟁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상황도 연출될 정도로 되게 비교를 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OS 분석만 하게 되면 불특정 중거 집단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6개 신협이 비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의 장단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면밀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표를 보게 되면 6개 신협 중에서 4개 신협은 거의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고 한 신협은 점수가 아주 높고 한 신협은 점수가 아주 낮은 이런 좀 뚜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 6개 신협 중에서 4개 신협은 점수가 3점 초반대에서 중반 정도가 나왔고 1개 신협은 점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개 신협은 좀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봤을 때 저희가 분석한 결론은 저희가 동원한 그 진단 툴들이 고용문화 전반을 진단하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그 도구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조금 시사점으로 도출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이 C 신협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조직 내의 어떤 반목이나 고충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신협에서는 실제로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거나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협들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기본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점수가 낮은 신협은 기본이 좀 안 돼 있다라는 좀 그런 반응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 점수가 낮으면 이제 회사에 어떤 고충 처리 문제가 많았다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연결됐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진단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컨설팅에서 화두가 됐던 노동법 위반하고 성차별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저희 아산신협 같은 경우에는 매우 우수하게도 그 기초고용질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기초노동법 관련된 부분을 기초고용질서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산신협 같은 경우에는 다 적정하게 운영이 됐고
남녀 평등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 아산신협은 매우 적절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신협들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이제 인사 배치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 배치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별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밝히는 게 저희 컨소시엄 컨설팅이 주된 과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부분은 우리 신협에 있는 이 여신 대출 직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얼마나 개방을 하고 있는가가 결국 그 문제의 출발점임을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아산신협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다 적정 운영하다고 지금 나왔는데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산신협에서도 여실 업무에 대해서 차별적인 부분이 솔직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자면 업무적으로 여실 업무를 해야 그 인사고과를 좀 더 잘 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여신 업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은행에 가서 대출 업무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남직원들이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남직원이 대다수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 그 여직원들은 계속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저희는 이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하기 전에 이미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확실히 좀 선진 시절이 맞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고 거기서 얻은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 컨설팅을 통해서 4개 신협에서 주로 이제 지적되었던 이제 성차별 문제를 결국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그 소통적인 문제를 조금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 설계를 보시면 각 신협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함께 설계하면서도 소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소통 체계 개선은 처음 도입했을 때는 이제 직원들 간의 소통을 잘하자라는 그런 좀 일반론적이고 브로드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회사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소통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걸 브릿지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조금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신협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뭐 잡포스팅 제도를 실제 도입하신 적이 있고 또 순환근무를 통해서 여성 직원들에게 여신 직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정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이 브릿지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 컨설턴트들끼리 동의를 했고 이제 2가지 테마, 그러니까 성평등 문화 확산과 소통체계 개선 이 2가지 테마로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뤘던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6개 신협 중에서 광주 신안 신협의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신안 신협은 광주 신협 지역에서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유서 깊은 신협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설립이 됐고 운영이 되어 왔던 신협이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지역의 대표 터줏대감 신협입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40년 동안 그 여신 직무에 이제 여성 직원분들이 단 한 번도 배치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컨설턴트들의 좀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2023년 10월경에 최초로 이제 여신 직무를 이제 여성 직원분에게 이제 배치하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쾌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당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좀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대표 신협이 4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관행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점에서 보람도 있었고 그 순간을 좀 함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벅차올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2번째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서울 신협인데요. 북서울 신협은 이제 수도권을 대표하는 신협 중에 하나고요.
북서울신협은 이제 소규모 신협으로서 사실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될 법정 의무는 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노사협의회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협으로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조금은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노사협의회를 공식화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분들이랑 되게 인사 담당자들이 노사협의회에 대해 그 매력에 조금 그 알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 매력을 좀 매료된 분들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설하고 이걸 공식화하는 절차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이제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공식 제도로서 자리를 매김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광안신협 사례입니다. 광안신협은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기업입니다. 거의 50명 가량의 기업이었고 전국 단위 신협 중에서도 가장 큰 회사였는데 그 광안 지역에서 가장 큰 신협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다만 이제 창구 운영 시간이 고정돼 있다 보니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직원들의 보이스가 있었고 직원들의 보이스를 되게 경영진들에게 좀 다이렉트하게 전달하면서 경영진들이 결국에는 설득이 돼서 이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서 회사도 생산성을 올리고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우수 사례로서 좀 선정되게 됐습니다. 네, 회사별로 진단은 같이 했지만은 그 설치된 개선 방안은 다 다르네요. 아산신협의 경우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표시되어 있는 자료는 저희 아산신협 사례인데요. 사실 저희 아산신협은 컨설팅 전에도 이제 개개인의 역량이라든가 하고 싶어하는 그 니즈에 따라서 그 정기적으로 면담을 실천해 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업무 분장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족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바꿀까라고 해서 이번 일터형식 컨설팅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았게 됐는데요. 제도는 답 포스팅 제도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업무, 지금 여기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여신 업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경영진들이라든가 관리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적정하게 판단해서 이 직원한테 업무를 부여해 주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끝냈고요. 다음번 정기 인사 반영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 아산신협 같은 경우에는 대표 신협이셔서 한 개 더 사례를 발표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노사협의 건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거는 노사협의회 건인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뭐 그 법정에 대한 관리 교육이라든가 그 필수적인 부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같이 여가 제도를 그 운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회식 문화가 보통 업무 시간이 끝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근무 시간이 커진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통해서 회식하는 문화를 처음 도입해서 진행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노사협의회 제도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은 만족감이 크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어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잡포스팅이나 노사협의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도입하는데 컨설팅이 어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컨설팅을 하기 전까지는요, 이 제도는 저희한테는 약간 법적인 툴 안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만 여겨졌었어요. 이 노사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기에 대한 가장 큰 목적 자체는 그 알려주셨던 게 원래는 이제 회사들이 노조가 많잖아요.
근데 노조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서 노조 역할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질문을 제기했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컨설턴트님이 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서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직원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제도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경영진들도 무조건 해야 되는 제도니까 하면서 부가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노사가 맞았다라고 생각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 되게 쉽게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컨설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점은 좀 어려웠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직원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은 사실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직원은 사실 일을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회사는 월급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회사가 무슨 제도를 도용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일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느낌이 더 크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걸 함으로써 내가 급여가 오를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터혁신 컨설팅을 함으로써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는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판단을 못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부분에 조언이 생겨서 좀 괜찮았었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 해결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신협이란 조직에서 관리자와 저희 이제 경영진이라고 하는데요. 경영진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말 힘든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은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덜 일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직원한테 일을 덜 시키고 급여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경영진을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덜 쓰되 급여는 더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이게 더 우리한테도 윈윈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해답점을 찾는 게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실장님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이승원 노무사는 요번에 컨설팅이 컨소시엄 컨설팅이라 일반 컨설팅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었는데요. 컨소시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조금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좀 나중에 이제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조금 고민하실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 시간이나 장소를 어레인지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6개 기관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고용 문화라는 거를 개선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결국 진단이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앞에 계신 위원님이나 PM들과 그리고 소통하면서 해결했던 부분이고 진단 툴을 통해서 이걸 데이터화하고 시각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일터혁신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요. 일터혁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게 직원과 경영진 모두가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이게 내가 이걸 진행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거나 이윤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운영진분들은 내가 조금 더 바뀌면 우리 회사가 조금 더 다닐 만한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바로 우리 회사에 적용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산신협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